안녕하십니까. 미술이 만들어 온 세상, 미술로 만들어가는 세상, 미술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생큐아트 최성규입니다. 제24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가 끝나고 저는 꼼짝하지 않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꼼짝할 여력도 없었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미술 단체인 미협이 새로운 이사장님과 임원진들께서 고문 우리 작가님들, 원로 우리 자문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함께 당대 미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일정 기간 조용히 지내는 것이 회원인 저로서도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노심초사 도와주시고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그리고 이 감사의 말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 것은 저를 알리기 위해서라든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오염된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립니다. 제가 서두 카피에서 미술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였듯이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이 일을 완성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각각의 경우들을 공유하면서 비단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 또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볼 때의 그 윗대의 경우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공유하면서 되돌아볼 것은 되돌아보고 비전도 한번 제시하고, 그러면서 현재를 가꾸어 나가는 순수한 미술 방송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화를 전공했죠. 저는 관심은 전방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간 작업하고 제가 강의하고 미술이나 미술 외적인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진 만큼 또 논문이나 저술, 그리고 제가 최도송이라는 필명으로 평론을 하면서 얻었던 많은 자료들을 풀어 공유하면서 작가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일반 미술 애호가와 더욱 가까이 미술을 이해하고 미술의 역할을 살피면서 함께 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받은 원고를 기계적으로 읽어가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정하고, 물론 이제 방송이 진행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한번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은 충분히 제가 자료를 모아서 한번 리포팅을 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제가 자료를 정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미술 앵커로서의 입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세상은 우리 K-팝 빅뱅의 승리, 정준영 등의 사태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신 보도들도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그간 공들여서 한 K-팝 명성과 확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국격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가 됐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신문을 다 직접 제가 긴 세월을 한 20여 년을 제가 유료로 구독을 했으니까 아날로그 세대라 요즘 아직까지도 제가 인터넷 신문 보는 것보다는 저는 지면으로 오는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속사 YG가 약국의 준말이라는 농담이 있다라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소개됩니다. 여기서 약국은 마약이죠, 뭐죠. 그러면서 한국의 연예 사업이 돈과 인기만 줬다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외국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죠,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들도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이미 한 25년 전 90년대 초에 이야기하고 끝났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또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요즘은 뭐 순수 미술이니 대중미술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도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냥 꼰대같이 또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접어두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하면 그냥 우리가 욕망을 상품으로 내지는 욕망을 목적으로 환시시키는 거죠, 뭐 결국은. 그러니까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도 자본의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돈이 된다라고 하면 선입니다. 아니면 악이죠, 뭐죠. 돈 안 되면 악이에요, 바보고. 우리가 현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모더나이즈 현대라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개인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돌이켜보면 많은 사회학자들도 오히려 개인을 유린하고 개인의 목을 조르는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참 묘하게. 한 철학가가 니체와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면서 니체를 불에다 비유하고 마르크스를 물에다 비유했습니다. 니체는 대중을 혐오했죠. 대중을 혐오했고 약자니까 선이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체는 피력을 했죠. 그러니까 대중들도 니체 싫어하죠. 그러니까 니체 때문에 득볼 것도 없고 피해볼 것도 없는 거죠. 상대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불에다 우리가 불은 뜨거우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죠. 그 필요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중을 이성이라고 했고 대중을 이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당연히 마르크스를 좋아했죠. 따라갔죠. 마르크스의 이야기에. 근데 오히려 대중이 지배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드러워 보이고 좋으니까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내가 구름탱이에 빠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자본이 권력을 만들고 자본은 유통되어야 되는 거고 권력은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본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이 자본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엇이냐? 결국은 대중들의 그런 파괴적인 자기 표현을 파괴적 자기 표현 결국에 욕망이죠. 뭐 욕구죠. 이걸 긍정하고 인정을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활용하는 거죠. 이미 요즘은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만 3S 정책, 우민화 정책으로서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지금 또 떠올려지네요. 결국 이거였네요 하는. 물론 요즘은 이제 강력한 영상으로 통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조들, 이런 지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산업. 제가 늘 서울이랑 제가 학교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 매주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화장실 문화, 문화에다가 화장실에다 문화를 갖다 붙여. 우리는 과거의 문화라고 하면 우리의 심성을 가다듬고 고양시키는 어떤 지고한 가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의 어떤 그
공통된 행동 양식을 보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문화로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자본, 우리는 지금 자본에 이미 다 저당 잡혀 있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 있고. 근데 결국은 뭐냐? 옛날에 그 미원 광고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 넣을 때 미원 미풍 조금 넣었는데, 왠지 아주 뭐 예쁜 새내기 광고에 나와서 조미료를 그냥 펑펑 넣으면서 매출이 20배가 늘었다라는 건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가치가 자본에 저당 잡혀 버렸는데, 이거를 요즘은 상품 미학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문화고 뭐 별별 게 다 문화인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상품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부 다 지금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대중문화는 엄밀하게 보면 문화가 아니라 상품이죠. 그건 상품이고 오락이죠. 오락. 그러면 이 상품과 오락은 우리가 여가에 그것을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자가 아니라 종속자입니다. 거기에 종속자고 추종자가 된 거죠. 이제 그는 이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들이대는 이 어마어마한 비주얼, 오락성, 상품성, 이런 것들은 우리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철학 교육을 안 시킨 게 과거에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이었는데,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요즘 우리 현대는 모든 질적 가치는 양적인 수치로 통일이죠. 뭐 양적 수치, 좋게 말해서 양적 수치죠. 화폐. 돈으로 전부 다 통일되는 거죠. 이제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욕망과 이런 욕구를 표현을 하는 문제는, 이거를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선택자가 되어져서 필요한 만큼만 즐길 줄 아는, 이런 뭔가 좀 도덕으로도 승화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런 역할은 분명히 좀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예술이죠. 예술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 지향성을 지니는, 음악은 힐링, 치유의 능력, 치유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 지향성은 또 미술이 더 강한 일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사회 상황일수록 미술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중문화와 순수 예술의 뭐 교착 상태, 이런 이야기는 이미 뭐 철진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사차 첫 방송으로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것부터 끄집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이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거는 현실적인 이익은 있겠지만은 차마 나 저거는 못하겠어라고 지켜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현실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상품 미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과 상품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 예술적 가치, 미술적 어떤 그 입장들, 이런 그 교착 상태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사회 이 구조 안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스스로를 지켜 나가려고 하면은 이 양자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평소에도 저도 늘 뭐 글을 쓴다든지 행여 어디에서 인사 말이라도 시키시면은, 우리 미술인들의 대사회적 역할, 작가들의 대사회적 역할이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대중은, 제가 수업 때도 가면 이런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묻습니다. 대중을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을 탐구해 볼 기회가 희박한 존재, 내지는 희박한 부류. 왜냐면 열심히 살다가 시간에는 쉬어야 되는데, 또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나의 근본 자아를 뭐 탐구한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이 뭐 명상붐이 일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좀 넉넉하지가 않죠. 우리의 현실이. 어찌됐든 우리가 대중을 그렇다라고 보고 제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실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느끼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 요구들 뭐 욕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무조건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그러한 욕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음으로 해서 첨단적인 삶의 양식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편안한 느낌을 주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유행은 이 똑같은 것을 수많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개성적이라는 거 얼마나 사실 모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저는 미술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엊그제 참 오랜만에 제가 자의적으로 수요일 날 인사동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13일이네요. 13일 수요일. 인사아트 센터 2층에 문인화 장르의 작업을 또 하시고 개인전을 여시는 최영재 선생님 오픈에 참가하려고 갔습니다. 전시장에 갔더니 가는 동안에 인사동을 걸어가면서 쑥스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데 좀 겸연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전시장에 들어가니까 뜻밖에도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이렇게 뵙고 이러니까 또 시간차가 없어진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전시장 상황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전시장에 나가서 이 전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서예 또는 우리 문인화 조금 넓혀서 보면 산수화도 포함됩니다. 서양 미술이 그때의 현실과 어떤 시대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작가의 이미지네이션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던 경우하고 달리 이 분야는요 변해가는 현실이나 상황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서 보여줘야 되는 상당히 우리 시대 개념하고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절제와 수양적 측면이 강합니다. 서예나 문이나 이제 사실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시대에 발맞추어서 따라간다라고 하면 정체성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은 따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시대의 이러한 변화, 이런 추세들, 이런 그 주류적인 상황에 어떻게 내가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도태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그 이야기는 또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작가의 덕목은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원대에는 다 뿌리가 뽑혀진 난을 그려서 그 시대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자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저는 전시장에서 남리 최용조 선생님이 그 양자를 참 조화롭게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 보니까 또 우리 최용조 선생님도
이제 50대 이렇게 중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삶의 경험과 미술 현장에서 살아오셨던 분이었고, 그러면서 그 시대성을 고민하고 여기에 따른 이 재료의 확장을 통해서 보존성도 같이 생각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큰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운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액면 그대로 2차원적인 평면에서 보여지는 작품의 이미지 성취와 별개의 그 주변 것까지 같이 이렇게 아울러 왔던 그런 안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그 전시장을 가서 그러는데 많은 우리 작가님들 또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저는 늘 그 이야기 듣습니다. 가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로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공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당신들의 동의를 해주는 걸로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정말 그런 감명을 받거든요. 늘 끊임없이. 그러나 단지 이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황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당장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장 현실적인 어떤 황금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작업이 소외되어 있다거나 의미의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동시대의 이 삶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최근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서 미술인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현실을 건실하게 지켜왔는가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시작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은 많은 미술 관련의 정보들, 국내외 또는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어떤 그 사안들,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전시 소식들을 최대한 제가 좀 재미가 없고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진지하고 좀 고답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많이 노력도 최대한 재밌게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제가 써낸 문, 저와 같이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토크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 한 몇몇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이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쉽지 않은 우리의 역사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작가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해 왔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이 정보들을 공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조만간 제가 좀 몇몇 가지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큐아트 최승기였습니다.